자, 추기모 16회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봤겠죠? 그죠? 자, 16회도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생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낯선 문제들을 어떻게 시험장에서 해결하느냐가 조금 중요 포인트 같아요. 당연히 우리 아는 문제는 많이 맞춰야 되는 거고, 이 낯선 문제를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시간 안에 어떻게 처리를 해볼까라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15회, 뭐 14회 아직 조금 회차 더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제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 2주? 좀 길어야 3주 정도 남았는데 자, 이 남은 시간 동안 꼭 하루에 하나씩 잘 풀어가면서 자기 피드백 확실히 하시고 모자란 부분, 유형 또는 개념 잘 정리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걸 고르는 거지. 자, 우리 명제란 뭐냐? 우리 명제 뭐였죠? 그렇죠. 우리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럼 우리 참인지 거짓인지 전부 다 판별을 좀 해봅시다. 자, 1번 보시면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2가 5라는데 얘들아 이게 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보통 얘는 우리가 변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 곧 명제가 아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쭉 보면서 볼 건데요. 자, 모든 실수 x. 자, 그럼 어떤 거? 전부 다 x제곱이 0보다 크다 그랬는데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지. 왜? 얘들아 뭐가 빠졌어? 등호가 빠졌죠. 자, 우리 0도 실수잖아. 그치? 그래서 0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쵸? 이건 당연히 참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 됐죠? 자, 4번 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봐봐. 똑같은 x에 대해서 얘는 2를 더했고요. 얘는 3을 더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돼? 오른쪽이 더 커야 되겠죠. 똑같은 숫자에서 2를 더하고 3을 더했으니까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마지막 5번. 두 홀수의 합은 짝수. 맞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겠다 해서 하나씩 오답할 때는 전부 다 참인지 거짓인지 왜 그게 거짓인지 잘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우리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주고 있으니까 화살표를 한번 그려보면서 대응시키는 걸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때 fx는 우리 지금 1차 함수죠. 우리 1차 함수는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기울기가 몇이야? 그렇죠. 기울기가 3이야. 그러면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의 직선을 그릴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럼 직선 한번 그려놓고 한번 시작해볼게. 자, 이런 fx가 있는데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자, 그럼 1대1 대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한번 쭉 나열을 좀 해볼게. 자, 1대1 대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수만 해야 된다라고 배웠어. 그리고 1대1 대응이 된다면 보통 우리 역함수까지 존재한다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건 조금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불연속일 때. 그러니까 뭔가 끊어진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한번 문제를 볼게. 자, 얘는 그냥 일반적인 1차 함수니까 자, 정의역부터 볼게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내가 잠깐 구역을 나눠서 봅시다. 자, x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여기는 1까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공역이 안에 있어줘야 되겠지. 곧 여기 있는 a부터 2a까지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치역이 돼야 돼. 자, 그럼 당연히 a가 더 작고 2a가 더 크다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뭐 a는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 지금 여기 마이너스 2, 제일 작은 최소값인 여기서 a가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1, 제일 큰 값인 2a가 나오면서 우리가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뭐 하면 돼? 뭐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겠고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돼? 우리 직선이니까 기울기 잘 구할 수 있겠죠. 우리 기울기 어떻게 구하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우리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어주면서 풀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에서 1까지 가려면 나는 x의 3만큼 이동하시면 되겠고요. y는 2a부터 a까지니까 a까지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기울기 3분의 a는 1차 함수 기울기 뭐였죠? 그렇죠. 3이었죠. 그럼 따라서 a는 9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fx를 완성시켰을 때 내가 얘를 fx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죠. 3x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a는 9가 나왔으니까 아무거나 한번 대입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9가 나오면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럼 9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가 되면서 b는 1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b랑 a랑 구했으니까 둘이 더한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몇이야? 그렇죠. 24까지 완성시킬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건 해석만 잘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테니까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함수 나오면 얘들아 웬만하면 그릴 수 있으면 그려주는 것도 조금 좋습니다. 알겠죠?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우리 요 PQR에 대한 명제를 가지고 이 밑에 항상 참인 것만 일단 골라볼 건데요. 자, 일단 뭐 NotQ나 P 이런 것들을 구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야겠지. 자, 갑니다. 우리 P에서 뭐라 했냐면 얘는 실근을 몇 개 갔나요? 실근을 갔는데요. 자, 이 친구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판별식을 한번 써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판별 쓰면 자 A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따라서 P의 조건은 뭐냐면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B는 따로 뭐 없어요. 그냥 B는 양수이거나 0이 되면 된다. 그냥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고. 자, R은 볼게. 자, 직선 Y는 AX 플러스 B는 제 2,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을 때 자, 2, 4분면 지나려면 여기 왼쪽 위를 지나야 되겠죠? 그럼 직선이니까 뭐 기울기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거 싹 다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기울기가 양수이고 2, 4분면 지나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때는 A가 양수가 되겠고 B도 양수가 돼야 된다. 자, 다시 기울기가 A고 B는 뭐 Y절편이니까. 자, 두 번째. 우리 기울기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근데 기울기 음수면 어차피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해도 내려오겠지. 그럼 뭐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됐을 때 그냥 A가 음수이기만 하면 돼. 왜? 위에 있어도 마찬가지. B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 더 있죠. 뭐 있냐면 이것도 잘 찾아내셔야 돼. 얘들아, 얘가 지금 1차 함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냥 직선이잖아. 그렇지? 얘들아, 아까 위에 봐봐.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온 것처럼 이 친구는 직선이야. 그럼 직선은 조금 특이한 정보도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자, 2, 3을 지나가는 건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니까 이때는 A가 0이 되고 B가 양수가 되어도 상관이 없으니 그냥 얘네들을 합쳐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 됐어? 근데 요거 파란색 직선 하나만 잘 봤으면 좋겠어요. 됐어?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 얘들아, NotQ야. NotQ이면 이게 무슨 소리야? B가 무슨 수다? 음수이면. 자, 그럼 B가 음수인 거는 모두 다 P 안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B가 음수야. 자, B가 음수야. 그치? 얘 그럼 항상 음수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A제곱이 항상 커요? 맞죠? A가 뭐가 오든 간에 항상 음수보단 크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not R이야. 자, 얘들아, not R이면 P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 자, not R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막 이런 거 조작하면 어려워지니까 not R은 직선 Y는 AX 더하기 B는 제2, 4호면을 지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지나지 않는다가 될 거니까 우리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2, 4호면을 지나지 않는 걸 한번 다시 옆에다 그려보면서 가볼게요. 자, 갑시다. 자, 그럼 2, 4호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셔야 돼. 자, 2, 4호면 지나지 않으면 여기 안 지나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주황색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주황색 다시 보시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식으로. 아, A가 양수이고 뭐 B는 음수이거나 0이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럼 A가 음수인 건 절대 안 되겠네. 아까 얘기했잖아. 노란색에서 계속 내려오는 거 보면 무조건 2, 4호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됐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파란색도 있었죠? 2, 4호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밑에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니까 A가 0이고 B가 음수가 되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P가 무조건 다 들어가냐라는 건데 한번 해볼게요. A가 양수야? 뭐 근데 어차피 A 제곱이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맞아. 자, 그리고 B가 음수래. 음수거나 0이야? 그럼 얘가 얘들아 음수면 음수니까 항상 크죠. 0이어도 뭐 얘가 0도 될 수 있고 항상 양수니까 아, 얘는 괜찮은 것 같아. 이 친구 통과야. 자, 밑에 거 볼게. A가 0이야. A가 0이야. 그럼 0제곱에 0이죠. 그리고
B가 음수야. 그럼 4B도 음수겠지. 그럼 0이 커, 음수가 커? 0이 크겠죠. 아, 그럼 둘 다 만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로 문제가 될 건 없으니까 얘도 니은도 참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디귿 볼까요?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not R이면 not Q이다인데 우리 not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그렇지. 이 명제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그렇죠. 대우 명제인 Q이면 R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오고 있어 여기까지. 자, 그럼 Q이면 R이다라는 건데, 자, Q. B가 양수이거나 같으면, 자, B가 양수면 봐봐. B가 양수. 됐어? 그럼 B가 양수면 다 뭐가 된다? R. 2, 4, 5면을 지나냐라고 물어봤어. 얘들아, B가 양수면 다 돼요? 안 된다고. 왜? B가 양수면, 맞죠?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안 되잖아, 지금. 같다가 있죠. 그럼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B가 0도 될 수도 돼야 되는데, 자, 우리 이것도 있잖아. B가 0이면 어떻게 돼? B가 0이면 얘를 지날 수밖에 없죠.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에서 절대 지날 수 없는 반례가 생기겠죠. 반례가 생긴다고. 그 말은 무조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A가 음수여도 되잖아요. A가 음수일 때 무조건 이 섬을 지날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양수인 경우, A가 양수인 경우에 0,0을 지날 때 안 된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괜찮아. 그러니까 0보다 크다는 요거 주황색 때문에 되겠지만 0이 되기 때문에 B가 0이 되는 경우가 반례가 생기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인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요거 꽤 어려운 명제입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원이 나왔죠. 자, 하나씩 해볼게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AB 빼기 A 더하기 3B가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어. 우리 최대값 구하니까 뭔가 또 이제 산수유결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겠지요. 자, 우리 일단 선생님이 알려준 해석본대로 한번 가볼게. 자, 원 위의 점 A, B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대입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야. 자, 이 친구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입해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죠. 갑니다. 얘는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B 빼기 1이죠. B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2가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처리하시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뭔가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걸 잠깐 봤을 때 얘들아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 요거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2야.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까? 얘들아 얘는 양수 더하기 양수가 될 수가 있을까라는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얘가 양수 될 수 있나? 될 수는 있죠. 근데 뭐도 돼? 0도 되기 때문에 뭐는 할 수 없냐면 일단 그렇죠. 일단 산수유결을 막 쓸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보통 이렇게 문자가 3개 정도 나오는 경우는 식 조작이 조금 필요하긴 해. 내가 구하고 싶은 걸 볼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A로 묶어보는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식을 변형하는. 이거 좀 어려우니까 잘 볼게. A로 묶었을 때 얘는 B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B가 될 거야. 그럼 내가 조금의 더한 식 조작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괜찮은 결과값이 나올 거고 그게 뭐냐면 B 빼기 1이라는 게 있고 여기 3B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A의 B 빼기 1을 잘 보시고 자, B 빼기 1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산술기하나 코시슈바르츠 할 때 식 변형을 조금 많이 했었어. 자, 그 중에 일부예요. 봐봐. 3B가 있고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근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더해버렸잖아, 지금. 마3이 존재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3을 더 더해주셔서 위 아래 값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나는 B 빼기 1과 B 빼기 1을 다시 묶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B 빼기 1과 A 플러스 3으로 묶어냈을 때 얘 더하기 3이 나오겠다. 요 정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보냐면 B 빼기 1과 A 플러스 3이라고 그 모양이 어디에 보이게 돼야 되는 거냐? 여기 모양들이 보이게 돼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어차피 뒤에는 상수 3이니까 여기 B 빼기 1 곱하기 A 플러스 3이라는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B 빼기 1과 A 플러스 3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얘들아, 나한테 제곱들의 합을 주고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뭔가 산술기하를 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양수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봐봐 얘들아. 어쨌든 얘가 양수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x 더하기 y가 2 루트 xy라는 걸 자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알고 있다는 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증명을 좀 해볼게. 자, 양변 제곱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는 크거나 같을 거야. 4xy보다. 됐어? 그럼 따라서 얘는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럼 이 생각도 할 수 있을까? 원래 정확히 얘들아 양수일 때 보는 건데 우리 다시 보시면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생각해보자. 둘이 0이 되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솔직히 등호 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조금 애매한 친구들은 그냥 했을 것 같아. 만약 여기까지 나왔으면 b 빼기 1과 a 플러스 3을 곱을 구할 거니 그냥 잘 적당히 치환해서 풀어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얘가 a고요. 얘를 b라고 적당히 치환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 b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 그냥 산술기하를 때렸을 것 같아. 제곱이니까. 자, 그럼 얘 산술기하 때리게 된다면 크거나 같겠죠. 누구보다 2 루트의 a제곱 b제곱이야. 자, 어차피 여기서 a랑 b는 0 아니면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튀어나오겠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2ab가 나오겠다. 따라서 결론이 뭐냐면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누가? 2ab보다. 그럼 따라서 1보다 작거나 같겠죠. ab. 곧 둘이 뭐야? 곱한 게. 곱한 거의 최대값이니까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친구 최대는 1. 그래서 최대값은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요 식 조작이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출제를 한 거고 원래는 얘는 4번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산술기하를 잘 볼 수 있겠냐? 근데 어디서 어떻게 나와도 본인들이 이 4번은 어려웠던 거니까 제끼고 먼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게 양수 조건일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0인 조건 둘 중에 하나가 0에도 쓸 수 있는데 얘들아 그건 안 돼. 0, 0은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0인 조건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우리 그냥 일반적인 합성함수 문제고 합성함수일 때 뭐가 같아? 둘이 똑같다. 근데 우리 합성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뭐 어떻게? 그냥 계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첫 번째 F 합성 G라는 걸 먼저 계산할 건데 그럼 우리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합성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 G라는 함수를 F의 X 자리에 대입할 거니까 F의 X 자리에 GX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fx에 gx를 대입할 거니 a 곱하기 gx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자, 한 번에 안 되는 친구들 때문에 풀어주는 거니까 한 번에 되는 친구들은 바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a 곱하기 2x 플러스 1 그리고 괄호 좀 잘 쳐주시고 빼기 3이 될 거고 그럼 이 친구는 2ax 플러스 a 빼기 3으로 f 합성 g라는 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볼게. 이제 G 합성 F를 볼 거야. 그럼 다시 이번엔 GX 자리에다가 FX를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겠죠. 자, G의 X 자리에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2에 FX 플러스 1이 나오면서 자,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에 AX 빼기 3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2AX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겠네. 그럼 따라서 얘는 그냥 개수 비교법만 잘 하시면 되니까 당연히 2a랑 2a는 똑같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a 빼기 3과 마이너스 5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a가 뭐야?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f-2는 fx를 완성을 시켰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볼게. 자,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f-2는 누구죠? 4 빼기 3이니까 정답은 1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다. 답은 1이 되겠죠. 그럼 2번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그냥 우리 합성함수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합성함수 할 때 이런 중간 과정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잘 되는 친구들도 그냥 해보시면 되겠지만 알겠죠? 단순 계산 문제였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16에 x 더하기 2y 더하기 2z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실수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우리 뭐 양수 조건을 일단 기본적으로 없고 3개짜리의 산술기하는 많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 뭐부터 할 거야? 뭐 코시-슈바르트를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산술기하 써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해 봅시다. 우리 산술기하를 이제 조금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봐. 봐봐 얘들아. 우리 산술기하 쓸 때는 여기 밑에 여기 오른쪽에 쓸까요? 봐봐. 우리 a 더하기 b가 2루트 ab니까 잘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얘가 궁금하잖아. a 더하기 b가 궁금하면 얘가 알려줬겠죠. a, b를 알려줬을 거야. 그럼 얘 a 더하기 b에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다시 얘를 알고 싶어. 그럼 얘를 알려줬겠죠? 그럼 a, b의 무슨 값? 얘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대값을 알려줄 수 있을 거야. 됐어? 근데 문제 잘 봐봐. 이런 것도 힌트가 될 수 있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너네한테 합을 주고 있는데 합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보라는 건 보통 합은 최소값을 많이 물어보겠구나를 기억하셔도 되겠죠. 많이 풀다 보면. 자, 어쨌든 이런 틀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으니 쟤는 산술기하가 아닌 코시-슈바르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우리 제곱수, 이 제곱식들을 잘 이용하시면서 보면 된다 그래서 저 친구가 기준이지.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x, y, z를 제곱하면 따다닥 나올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개수들을 볼 거니까 개수는 1, 2,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우리 코시-슈바르츠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 ax 더하기 by 더하기 cz에 대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자, 이게 됐죠. 자, 개수들 a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x제곱, y제곱, z제곱이 뭐보다 내가 구하고 싶은 이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제곱식들을 잘 먼저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개수들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코시-슈바르츠의 기본 원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볼게. 그럼 당연히 x제곱, y제곱, z제곱이니까 x제곱, y제곱, z제곱을 그대로 써주시면 얘는 x제곱, y제곱, 그 다음에 z제곱이 있을 거고요. 자, 곱할 거야. 개수들이죠. 그럼 앞에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1이고요. 2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2, 뭐래니? y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2니까 2의 제곱인 4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z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2니까 똑같이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자, 그리고 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그것들의 제곱, 얘네들의 제곱이 될 수 있을 거야. 됐어? 쓰진 않을게. 자, 그럼 계산 좀 해봅시다. 얘들아, 4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9가 나올 거고 자, 9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16이니까 9 곱하기 16이 되겠고요. 얘가 크거나 같대. 뭐보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의 제곱보다. 자,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는데 자, 루트를 씌웠을 때 뭐가 되냐? 그렇죠. 절대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루트 씌워볼게. 얘는 3, 4, 12가 될 거야. 그래서 12보다 작거나 갈 거야. 절대값 x 더하기 2y 더하기 2z까지. 괜찮아?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절대값의 부등식이니까 결론은 자, 마이너스 1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x 플러스 2y 플러스 2z가 그리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 12보다 작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절대가 왜 붙이지? 절대가 푸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 친구가 최대값이 나올 거고 이 친구가 최소값이 나올 거니까 정답은 12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삥 돌아왔는데요. 코시-슈바르츠는 그냥 공식만 잘 쓰고 제곱식들을 잘 보신 다음에 개수들을 판단을 잘 하셔라 라는 문제가 될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얘를 간단히 하시오니까 우리 무리식의 계산만 잘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꾸 잘 거리네. 그치? 자, 그러면 얘들아 당연히 유리식 먼저 보이겠죠? 뭐 유리화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유리화하면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통분부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저 친구 통분하려고 봤더니 분모 자체가 둘이 어떤 관계? 뭔가 합차의 관계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럼 합차의 관계를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우리 조금 복잡하니까 선생님 여기서 치환해서 풀어볼게. 이제부터 나는 a 빼기 1을 라지 a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1을 내가 라지 b로 보면서 조금만 간단하게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럼 얘는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될 거고 그거랑 누구랑? 루트 a랑 루트 b를 뺀 거를 곱하면서 통분을 하게 될 거야. 괜찮아? 자, 그렇게 된다면 얘는 루트 a가 되겠죠? 루트 a가 되겠고 자, 여기 곱하는 친구는 얘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 a 빼기 루트 b를 곱할 거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b 곱하기 자, 여기 밑에 있는 게 올라올 거니까 루트 a 빼기 루트 b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다 쓰고 있지 말고 우리. 자, 그럼 계산해 볼게. 그럼 밑에 합차니까 그냥 a 빼기 b가 완성이 될 거고요. 자, 위에는 자, 계산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얘네들 곱하면 a가 되겠고요. 그다음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죠. 자, 다시 여기서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야. 자, 다시 갑니다. 얘네들 곱하면 그냥 루트 ab니까 뭐야? 지금 얘네끼리 어떻게 돼? 아, 너네끼리 어차피 없어지겠구나. 요렇게. 그리고 뒤에 남는 게 뭐죠?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보여? 그래서 그럼 a 빼기 b분의 a 빼기 b니까 정답은 뭐다? 그냥 또 0이라고 해라 얘들아. 1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아니죠. 왜 1이에요? 와 여기도 틀릴 뻔했네. 플러스죠. 누가 지금 마이너스 그럼 얘들아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럼 1이 아니잖아. 아주 그냥 계산을 쉬워하고 있네. 돼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무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 마무리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빼기 b니까요. 자 여기서 이걸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없어지니까 a 빼기 b가 나올 거고요. 자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시면 a 플러스 b 빼기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정답 몇 번? 3번으로 갖고 가시면 될 거고 선생님처럼 문제를 잘못 읽고 쓰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봐봐. 선생님도 실수하니까 너네도 마찬가지야. 문제 똑바로 읽고 봐봐. 우리 나 똑바로 썼는데도 틀리고 있잖아. 그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8번 문제는 절대 부등식인 걸 찾을 거야, 우리. 자, 절대 부등식이니까 어떤 거 찾을 거냐면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 분명히 얘들아 이런 거 판단할 때 부등식이니까 부등식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확인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된다고요. 어차피 함수고 내년에도 많이 써먹을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x가 얘들아 x 빼기 2가 0보다 크다니까 그냥 x가 2보다 크다지. 그럼 얘들아 x가 2보다 클 때만 되는 거니까 항상 무조건 x가 2보다 크다는 보장은 없겠죠. 그럼 따라서 이 친구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조건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니은 볼게요. 니은 얘들아 이거 절대 부등식 좀 될 수 있어요. 자, 볼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이 x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자, 잘 생각해봐. 둘의 x가 똑같아. 근데 여기 1을 더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더했잖아. 그럼 왼쪽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했으니까 얘도 절대 부등식 아니죠.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답이 나왔다면 만약 보기가 x 플러스 1이 x보다 크다 나왔으면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이때는 절대 부등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얘들아 x 플러스 1하고 x 어쨌든 두 함수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건데 자 오른쪽 그래프인 y는 x를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x 플러스 2는 당연히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y는 x 플러스 1만큼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고 항상 얘가 위에 있으니까 요 밑에 있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디귿도 한번 우리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x제곱 더하기 x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올 거고 자 x축이랑 만나는 게 두 개 있을 거야. 그게 누구냐면 마이너스 1과 0이잖아.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은 이쪽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나머지 부분은 0보다 위에 있으니까 항상 절대적으로 부등식이 만족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나? 기억 니은 디귿 안 되니까 답은 한 개겠네. 그러면 안 돼요. 보기 0개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 잘 읽으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요 친구 한번 해볼게. 요 친구 뭐 두 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 2차 함수가 될 것 같으니 내가 얘를 판별식을 잘 때려볼게. 자, 판별식을 잘 때려봤을 때 얘는 1 빼기 4가 되니까 0보다 작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x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이 없다. 곧 x축과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이렇게 떠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는 0보다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거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참, 그 답은 한 개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 우리 어차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는 친구는 우리 2차 함수니까 꼭지점 잘 구해보시면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3으로 설정할 수 있을 거며 애초에 2차 함수는 아래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아래로 블록 형태가 지금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럼 최소값이 몇이야? 3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지. 왜? 최소값이 3이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 항상 만족할 수밖에 없다. x가 누구든 간에. 그래서 어떤 항등식과의 되게 비슷한 개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번이 없어졌네. 9번.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집합은 10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자, 그럼 1부터 9까지 우리가 표현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 1부터 9까지. 자, 가봅시다. 자, 이때 참인 것만 고를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이 문제 원리는, 취지는 뭐냐면, 자, 이 친구 두 개는 어떤이고요? 요 두 친구는 모든이니까, 자, 요것만 파악을 잘 하시면 되겠죠. 자, 어떤은 뭐야? 한 개만 들어가도 성립이 되는 거고요. 모든은 어떤 거지? 전부 다 들어가야 성립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식을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볼 거야. 자, 얘들 오른쪽식을 정리해 볼게. 그럼 x가 양변에 10을 더할 거니까 5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자, 이 친구는 x가 2보다 작을 거고요. 자, 이 친구는 x가 1보다 클 거고요. 자, 이 친구는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자, 생각해 볼게. 얘들아, 어떤 이지? 자, 갑니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x? 얘들아, 1부터 9까지 중에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1, 2, 3, 4, 5. 5개나 있네. 그래서 얘는 하나는 들어가니까 무조건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모든이야. 얘들아, 그러면 1부터 9까지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얘들아, x가 2보다 작대. 맞죠? 2보다 작다야. 자, 그러면 2보다 작으면 1부터 9까지 다 들어가요. 그렇지. 다 들어가진 않으니까 거짓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게. 다시 모든이야. 모두가 들어가야 돼. 근데 x가 1보다 크대. 모두가 1보다 큽니까? 아니죠. 누가 안 돼요? 그렇죠. 1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거짓이 되는 거지. 그래서요. 자, 마지막 리을 볼까? 어떤이야. 그럼 하나만 되면 되네. 어떤 하나가 이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하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1도 있고 2도 있으니까 얘도 참이 되면서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을 갖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하고 어떤은 요 정도는 문제가 되게 쉬울 거니까 나중에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됐어요?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처음 보는 유형일 수도 있어. 자, 갑니다. 자, 일단 우리 문제 읽어보면서 할 거야. 우리 처음 보는 문제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보면서 갈게요. 자, 우리 정의역,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읽어봤더니 첫 번째 fx랑 2 곱하기 f의 1-x가 x제곱으로 되는 관계식을 하나 준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궁금한 거. 늘 낯선 문제는 궁금한 게 중요한 거야. fx가 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쟤를 좀 뜯어볼 생각 하셔야 되는데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fx는 여기 존재한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좀 상대적으로 저 2의 1-x는 크게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러면 우리 f의 1-x를 잠깐 우리 펼쳐봅시다. 얘들아, 얘는 지금 어떤 생각이 될 수 있어야 되면 fx랑 1-x랑 합성한 결과값이 되는 거지. x를 얘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상대적으로 그럼 x 자리에 1-x를 대입했을 때 나온다고? 그럼 내가 얘를 잠깐 둘이 연립해서 없앨 생각할 거야. 1-x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생각할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나 이제부터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1-x를 대입해보는 거야. 자, 왠지 볼게. 자, x 1-x를 대입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f에 그대로 대입하면 1-x가 나올 거고 플러스 2 곱하기 f에 1 빼기, 자,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나올 거면서 마지막, 얘는 1 빼기 x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안에가 f 그냥 x로 바뀔 거예요. 1 빼지니까. 그럼 봐봐. 요식하고 요식하게 관계식이 조금 더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할까? 잘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fx 플러스 2의 f1-x가
x제곱이 나왔고요. 자, 이 잠깐 자리 바꾸게. 2 곱하기 fx죠. 그럼 2fx가 있고요. 더하기 얘 그냥 f에 1-x가 있는데 얘가 1-x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 그렇죠. 연립을 해서 저 fx를 직접 구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죠. 아, 낯선 문제는 얘들아 늘 뭘 구하는지 생각하시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식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계속 해봐야 돼. 알겠어? 왜? 우리 모든 문제를 암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다가 2를 곱해서 뺄 겁니다. 아니구나. 밑에다가 2를 곱해서 빼야 되겠죠? 왜? 얘네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자, 밑에다 2를 잠깐 곱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이니까 빠르게 갑시다. 자, fx의 2 곱하기 1 빼기 f의 1 빼기 x는 x제곱이고요. 자, 밑에다 2를 곱할 거니까 4fx는 더하기 2f의 1-x가 자, 얘 전개해서 2에 1 빼기 2x 플러스 x제곱을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빼볼게. 자, 둘이 빼게 된다면 자, 둘이 빼면 얘는 마이너스 3fx고요. 자, 얘 싹 다 날라가고 자, 볼게. x제곱에서 뺄 거니까 자, x제곱에서 2x제곱 뺄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뺐으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 한번 따라서 fx는 3분의 1로 자, 마이너스 다 약분시켜버리고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가 나오면서 아, fx는 2차 함수가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 최소값만 잘 구하면 되니까 안에 거를 잘 구하신 뒤 3분의 1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친구 당연히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꼭지점은 누가 봐도 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이 대입하면 4 빼기 8이니까 마사에서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2라고 쓰시면 안 되겠고 앞에 뭐가 붙어 있으니까 3분의 1까지 붙어 있으니 자,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요 문제는 얘들아 조금 특별한 경우니까 합성함수를 잘 볼 수 있냐 그리고 어떤 대칭성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fx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식을 조작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험이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우리 유리함수에 대한 합성함수 추정이 될 것 같아. 자, 우리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보면서 갈 건데요. 자, 유리함수 주시면서 나한테 합성함수를 이렇게 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들아, 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제곱입니다. 뭐 n제곱인데 말이 안 되겠죠, 일단.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점점점 3개가 보이니까 우리 뭐 찾기로 했지? 그렇죠. 규칙을 찾기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돼. 그럼 우리 몇 개까지 조사해봐야 된다 했지? 그렇죠. 3개까지 조사를 해봐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몇 개 좀 조사를 해볼 거니까 한번 볼게. 얘들아, 지금 요것도 그대로 푸는 게 있고 이제 바꿔서 푸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본인이 계속 해보면서 뭐가 좀 편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F3을 먼저 구해볼게. 자, F3은 3을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4분의 2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얘는 뭐 2분의 1로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F에 한 번 합성했을 때 볼 거니까 이 친구는 한 번 합성한 2분의 1이 있으면서 F의 2분의 1이 구하는 걸 생각할 거야. 그럼 다시 2분의 1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2분의 3분의 2분의 1에서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면서 위아래 2씩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조금 보일랑 말랑 하는 것 같아.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다시 F에 3번 합성하는 걸 볼 거면 이 친구는 F에다가 뭐 넣은 거?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은 거. 그래서 얘를 계속 차곡차곡 대입해야 되겠죠. 자, 그럼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뭐가 되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위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면서 위아래 3씩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규칙이 보일까 얘들아?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럼 한 번 더 해볼게. 자, 이제 4번 합성할 겁니다. 자, 4번 합성하는 거면 F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거니까 또 대입.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맞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 맞죠? 그쵸? 그럼 얘는 3이 나올 거야. 규칙 보여요? 보여. 이제 3 나왔지? 그럼 5번째 넣을 때는 다시 F3이랑 똑같을 거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 3. 이 총 몇 개씩 반복될 거냐면 4개씩 반복이 될 거예요. 4개씩 반복이 될 거야. 근데 얘를 다 더하라는 게 아니고 이번엔 뭐 할 거야?
곱할 거네. 자, 그럼 곱해볼게. 그러면 자,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그냥 4개씩 곱하면 총 4개씩 곱하면 답은 1이 나올 거야. 그냥 4개씩 곱하면 1이 나오니까 정확하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4개씩 한 세트가 나올 거니 총 나는 항이 2021개가 있어. 그럼 얘를 4로 나눴을 때 505개에 대한 세트가 나오겠지. 505개의 세트가 나오면서 몇 개가 남아? 1개가 남겠죠. 됐어? 자, 그럼 봐봐. 505개 세트가 됐다는 건 1을 몇 번 곱하자는 거야? 505번 곱하자는 거니까 그냥 1일 거야. 그럼 1 곱하기 처음 하나 남았으니까 1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2분의 1까지 하시면 되니까 답은 2분의 1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규칙성을 발견할 때 보통 우리 3개 안으로 끊어놨잖아. 근데 안 보이니까 계속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요것도 한번 조금 볼게.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잖아. 유리함수 나오면 이 친구는 가분수예요. 1차분의 1차니까 가분수야. 그럼 우리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듯이 연습을 할 건데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내가 얘를 x 플러스 1분의 점근선인 1까지 완성시킬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해도 상관이 없어. 그럼 봐봐. 첫 번째 F3을 한번 다시 구해볼게. 3 넣어봐. 얘들아. 3 넣으면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똑같이 2분의 1 나올 거고. 그럼 2분의 1 넣어서 계속 계산할 거야. 근데 어때? 조금은 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방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저 방법도 괜찮을 때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보자 라는 말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규칙을 찾는 거다. 규칙을 잘 찾아서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럼 규칙을 잘 찾을 때 당연히 계산을 더럽게 이상하게 하시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계산력도 충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여기 fx랑 gx를 준 다음에 y는 x에 칭 때린 느낌이 딱 있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가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G3부터 구할 거니까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GX가 얘들아 요거야. 잘 봐야 돼. 여기 이게 GX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보면 요게 GX다 라는 걸 주황색을 잘 보시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3을 넣었잖아. 3을 넣으면 뭐가 나와? 2가 나오네. 그래서 G3은 2가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이제 F2니까 F 따라 가봅시다. 자, 2 따라갑니다. 자, 2 따라 쭉 올라갔을 때 뭐 나와? 3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답은 3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갑니다. 되게 쉽죠? 자, F1이요. F1은 얘들아 fx가 요거잖아. 흰색. 그러면 1 따라 올라가면 뭐가 나와? 2가 나오겠네. 2. F1은 2야. 그럼 G2를 또 따라가 볼게요. 그럼 G는 이 주황색이니까 G 쭉 따라가면 뭐 나와? 1 나오겠죠. 자, 그래서 3 더하기 1 해서 정답 뭐다? 4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프 잘 읽는 문제만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자, 요거 해설하는데 그림 그리는데 더 오래 걸린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좀 팁을 드리자면 잘 봐봐야 되나? 지금 선생님 저 fx랑 gx가 지금 그림에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요거 보면 돼. 요 끝에 있지? 요 끝자락에 붙어 있는 게 얘네들의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죠? 뭐 여기 지금 아마 여기 위에 요 위에 gx로 써져 있잖아. 그럼 얘가 gx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요 끝에 끝자락을 보고 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는 우리 무리함수 2개를 준 다음에 요 총 4개의 식을 줘서 하나, 둘, 셋, 4개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가 120일 때 K 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단 K는 양수다라는 걸 제한 조건을 걸어두고 있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볼게. 자, 그럼 일단 무리함수에 대한 넓이를 120이라고 줬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어야 돼. 왜? 어떻게 그렸는지 봐야 될 거니까.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들아, 우리 지금 보시면 X는 마3도 있고 5도 있어. 근데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3,K예요. 여기까지 괜찮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앞에 X 앞의 개수가 1이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위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가질 수 있겠지. 따라올 수 있겠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는 시작점이 5,-8이고요. 얘 앞에 X 앞에가 음수고 얘는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럼 나 이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그리면 되겠죠. 자, 우연이 아니고요.
마삼, 5, 5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지금 x가 마삼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x가 5가 이렇게도 있었겠지.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지금 5, 마이너스 8이니까 뭐 여기 어디쯤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3, k도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k가 무슨 수냐면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5, 마이너스 8을 상대적으로 밑에다 그려주신 다음에 하면 좋겠다. 그럼 얘가 5, 마이너스 8을 여기다 찍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겠다라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얘들아, 이 만나는 점의 좌표까지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뭔 말이야? 마3을 넣어볼까? 마3을 넣게 된다면 뭐가 되냐면 8이 돼요. 그러면 루트 8 빼기 8이라는 함수값이 나오게 돼.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맞아요. 좀 답이 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됐어? 자, 그럼 볼게. 얘들아, 그럼 당연히 루트 8에서 8을 뺄 거야. 근데 루트 8은 대충 2점 몇인 거 알 수 있겠죠? 루트 9가 안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는 무조건 음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흰색 그래프 곧 위에 있는 저 K가 뭔지 모르는 이 무리함수를 그릴 때 그럼 K는 얘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좌표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갈 거야. 됐어? 그럼 여기도 만나는 게 생기겠지. 왜냐면 어차피 난 여기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거든. 여기. 됐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5를 넣어봐야 되겠죠. 자, 5를 넣게 된다면 루트 8이네. 얘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 5, 루트 8 플러스 K가 나올 거야. 됐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필기할 거 볼게. 일단 이 보라색 색칠이라는 거 잘 안 볼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이 그 안에다가 뭔가 쓸 거여서 좀 옅게 칠한 건데, 자, 우리 보시면 얘 앞에가 1이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이면 그냥 무슨 관계야? 대칭 이동 관계야. 그럼 대칭 이동 관계는 자,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 했을 때 뭐가 안 바뀔 거냐면 평행 이동은 모양이 절대 안 바뀌어. 예를 들어 이런 모양들이 안 바뀐다는 거야. 근데 대칭 이동도 거울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거울이기 때문에 여기 곡률이라고 할게 얘들아. 곡률. 이 곡률과 여기 있는 곡률이 어떨 수밖에 없냐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우리 곡면을 구하는 방법은 몰라. 아직 몰라. 내년에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이 곡률 어차피 요만큼 보여? 요만큼. 요만큼을 뜯어서 여기다가 갖다 붙여버릴 거예요. 왜? 곡률은 똑같으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는 똑같겠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럼 얘를 잠깐 싹 뜯어서 밑에 붙여버릴 거야.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꼴이죠? 그렇죠. 사다리꼴의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넓이는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만 잘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아랫변, 높이 곱하기 2분의 1. 됐어? 자, 그럼 높이는 너무 쉽다. 높이는 5에서 마3까지니까 요 거리는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지. 그럼 가볼게. 자, 그럼 넓이 120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8이겠죠? 그리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만 잘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윗변 당연히 위에서 아래 걸 뺄 거니까 K에서 이거 좀 길게 써야 되겠네. K에서 빼기 루트 8 플러스 8이 될 거고 더하기. 자, 여기서 이번에 몇 빼는 거죠? 그럼 루트 8 플러스 K에서 마이너스 8을 빼니까 플러스 8이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계산해볼게. 그럼 루트 8과 루트 8은 없어질 거고요. 자, 정리해볼게. 그럼 120은 얘네들 곱하면 4겠죠? 4 곱하기 몇 K? 2K.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나오겠다. 자, 그럼 약분하시면서 가볼게. 얘는 30은 2K 플러스 16이 될 거고 14가 2K가 되겠죠. 그럼 K가 뭐예요? 7로 답을 완성시킬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되게 중요한 거야. 좌표를 시키면서 어떤 도형인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대칭 이동, 곧 여기 앞에 이거 아닌데요.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이 똑같거나 절대값이 같으면 우리 곡률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 이동, 잘라서 붙여 나가는 행위까지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넓이 나오면 제발 그래프를 그리면서 좌표까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왜?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다 좌표화를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되게 좀 중요한 문제 얘들아. 자, 여기서 문제 좀 읽어볼게. 자, x가 마3부터 3까지, y도 마3까지 3까지인데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주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정의역과 공역을 지금 각각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야. 치역 아니고 아직 공역이에요. 자, 근데 밑에 얘를 우리가 구간별 함수라고 생각했어. 그치? 자, 그럼 구간별 함수 나왔으니까 난 그림을 조금 그려볼 건데 당연히 어딜 기점으로 볼 거냐면 0을 기점으로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풀 거예요. 그래서 자, 한쪽은 1차 함수를 줬고요. 한쪽은 2차 함수를 주는데 자, f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아까 우리 무슨 뜻이라고 했지? 그렇죠.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요. 1대1 대응에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 공역과 치역이 똑같을 거니 마3하고 3을 전부 다 쓸 수밖에 없어요. 됐어. 자, 근데 맨 마지막 줄에 얘들아 요 조건이 들어가지 않았니? 그래, 문제 잘 읽어야 돼. 단 A는 음수다. 저것 때문에 조금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부 다 개념 때 설명을 했어요. 그쵸? 개념 때 설명을 했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갑니다. 일단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3분의 1x 빼기 2니까 어떻게 그릴 거냐면 뭔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에서 구멍이 뚫려야 되겠네, 지금. 왜? 등호가 없잖아. 자, 함수값부터 볼게요. 자, 마3을 넣어볼게. 마3을 넣었을 때, 자, 여기 마3 여기부터 체크할게. 마3 콤마. 마3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와요.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마3부터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3부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0는 뭐가 돼요? 0 콤마 마이너스 2까지 되겠지.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그러면 어쨌든 공역 마3부터 3까지 있는 모든 범위를 쓰실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3까지 있지. 3까지는 여기 있는 걸 다 써줘야 돼. 누가? 얘가. 그래서 우리 얘들아 원래는 니네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래? 그러면 어차피 2차 함수니까 얘는 축이 0이잖아. x제곱, 그치? 0, b가 될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얘를 채워주고요.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데 어차피 아래로 볼록으로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봐봐. 아, 내가 가로선 걷을 때 전부 다 하나씩 만나게 되겠지. 여기 색칠되면서 전부 다 하나씩 만날 거예요. 3까지. 그럼 1대1 대응이 된다는데 이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일 때만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여기까지 해도 돼? 왜? A가 무슨 수래? 음수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인 형태가 나올 거야. 그럼 얘들아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가끔 그런 친구 있어서 그래. 선생님 그냥 아래로 볼록으로 풀게요. 아, 얘들아 A가 음수인데 어떻게 아래로 볼록으로 풀까? 아니 뭐래니? 위로 볼록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해볼게. 위로 볼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으로 한번 할 테니까 봐봐. 그럼 어쨌든 얘들아 다 가져야 되거든. 여기 있는 걸 다 가져야 돼. 근데 위로 볼록이면 얘들아 어쨌든 축이 0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래서 얘가 0이 되겠지. 그럼 내가 어떤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떨어지는 개형을 그릴 거야. 그럼 어떻게 얘들아? 일단 3부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다 써야 돼. 그럼 얘들아 얘가 최대값이지. 0에서 축이니까. 그럼 얘가 마찬가지. 여기 시작해야 돼. 자, 색칠하셔야 되겠죠?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색칠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면 돼. 됐어? 근데 여기 겹치면 안 되잖아. 겹치면 안 되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봤을 때. 그렇죠. 마3부터. 마3부터 어디까지? 3까지 볼게. 3까지만 봐야 돼. 왜? 정역이 마3부터 3까지니까. 그럼 봐봐. 그럼 내가 가로선을 계속 걷을 때 자, 3에서 만나고요. 만나고요. 계속 만나요. 계속 만나다가 얘들아 어디까지 만나야 되냐면 아까 여기 마이너스 2에서 구멍이 뚫려 있잖아. 0, 마이너스 2에서.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여기가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보입니까? 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되겠구나. 자,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려볼게.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거지. x가 0이야.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구멍이 뽕 뚫리다가 여기서 맨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었을 때 하나가 만날 수 있도록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가 2차 함수인데 얘는 0, 며칠 지나고 3을 지나고. 왜? 0이 돼 3. 그리고 몇? 여기 마3이잖아. 끝이 마3, 아니 3이죠. 미안해요. 3, 며칠 지나는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여기 마이너스 1 지나야 되겠죠? 그거 이상 더 만나면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그때 A, B를 구해봐라. 함수값 2개 나왔으니까 대입하시면 될 거야. 자, 0 대입해볼게요. 자, 밑에다가 0 대입하니까 B는 그냥 자연스럽게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3, 마이너스 1을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는 3 넣으면 9A 플러스 3이겠죠? B가 3이니까. 그럼 A는 9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그럼 A는 뭐야? 마이너스 5분의 9가 나오겠죠. 뭐래니? 마이너스 9분의 5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3AB를 구할 거니까 자,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5 곱하기 3이니까 3, 3에 9 날라가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선생님이 개념 때 뭘 설명했냐면 이게 얘들아 끊어진 함수, 곧 불연속 함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연습시켜 주는 거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면서 풀어주시고요. 문제 똑바로 읽고 푸셔야 돼요. 보통은 학교에서 이렇게 주황색처럼 연속인 끊어지지 않은 애들을 낼 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 불연속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고 자, 그러면 없는 것들을 착착착 메꿔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부분 fx에서 자, 줬죠. 자, 일단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거에서는 일단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을 겁니다. 그쵸? 유리함수고. 자, f랑 g가 둘 다 유리함수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문제에서 f랑 g랑 합성한 거랑 g랑 f랑 합성한 게 똑같아. 순서를 바꿔주면 상관이 없나? 근데 마무리가 이거 아니야? x. 자, 우리 그럼 지난번에도 몇 회죠? 17회인가요? 18회인가요? 했었어. 뭐냐면, 자, 봐봐. f 합성 g가 x라는 건, 자,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분명히 함수부터 파악하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함수가 만약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그냥 얘는 f 합성 g가 x가 되는 게 그냥 f 역함수가 gx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고 자 반대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 만약 그 함수가 그럼 그냥 우리 합성함수로 그냥 들고 가셔야 돼. 뭔 말이야? 합성함수로 그냥 들고 가라는 소리는 하나 그냥 진짜 gx를 f에다가 합성하고 f를 g에다가 합성해서 같은지 확인을 해보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해볼게. 일단 난 fx랑 gx를 둘 다 무슨 함수로 보고 있냐면 유리함수로 보고 있으니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니까 우린 당연히 위에 거를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f랑 g는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니까 내가 g를 구하고 싶으니 그냥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결론 갑니다. f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우상향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 그랬어. x 플러스 2 우상향 그대로 가만히 있고 자, 우리 싫어하는 우하향은 부호를 바꾸고 자리도 바꾸는 거죠. 그러면 1에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 1이니까 올라갔을 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면서 플러스 1 뭐야 그럼 역함수랑 gx랑 그냥 똑같네요. 그리고 fx랑 역함수도 완전히 똑같은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냥 g-2는 마찬가지 그냥 f에다 1을 넣는 거랑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자, 결론 갑니다. 자, g-2는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2 대입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대입해 2 더하기니까 4가 나오면서 마사가 나올 거야. 첫 번째. 그럼 이 친구가 마사니까 첫 번째. 또 다시 g 마사를 구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마사 대입하면 6이 나오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자꾸 이런 초록색들을 필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이런 문제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뭐냐면 이런 거 보자마자 역함수네 하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함수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맞아. x가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되지 않는다는 건 그냥 함수 fx도 정의가 되지 않고 요거 누구? 역함수에서도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같이 준 거다까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이제 증명 문제가 나왔고 빈칸 추론 문제니까 또 하나씩 보면서 갈 거야. 자, 우리 지난번에 17회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2 이상의 자연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럼 루트 n제곱 빼기 1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보통 무리수를 증명할 때는 우리 귀류법을 조금 많이 쓴다. 자 귀류법이 뭐였냐면 원래 거, 얘들아 참인명제를 부정해서 거짓으로 만든 다음에 모순을 찾아내는 게 귀류법이죠. 자, 한번 쭉 읽어보면서 갈게요. 같이 따라옵시다. 자, 루트 n제곱 빼기 1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루트 n제곱 빼기 1을 p분의 q, 곧 분수, 유리수는 분수니까 p분의 q로 놓을 수 있다. 이때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의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자, 봐봐. p제곱 그리고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이 지금 그 다음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p는 q제곱의 약수래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p는 q제곱의 약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잘 봐봐. 얘들아, 지금 어떻게 보면 p도 그렇고 n도 그렇고 q도 그렇고 전부 다 숫자를 의미할 거야. 왜?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이야기했고 n도 자연수, p도 자연수, q도 자연수야. 근데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 형태죠. 아, q를 2번 곱했더니 p제곱 곱하기 n제곱 빼기 1이니까 뭔가 소인수분의 느낌이 딱 닿아야 돼. 소인수분의. 그래서 뭔가 곱했을 때 딱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p는 q제곱의 약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때 pq는 서로소인 자연수이므로 서로소인 자연수 얘들아 서로소면 뭔가 약분이 다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 n제곱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n제곱이 가이다라고 줬어요. 그럼 볼게 얘들아 서로소인 자연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생각해봐. p제곱은 q제곱의 약수니까 잘 생각해보자. 그럼 p로 나누까 원래는 우리 이렇게 풀겠지. 원래는 p제곱분의 q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넘길 거야. 다 넘기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잘 봐봐. 얘들아 p는 q제곱의 약수이잖아. 약수 중에 서로소는 1하고 자기 자신밖에 안 되겠죠. 그럼 p는 여기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다시 잘 들어야 돼. 얘들아 p랑 q가 뭐라고 했어? 아까 위에서 p랑 q는 서로소인 자연수야. 그럼 서로소라는 건 공통된 게 1, 그러니까 서로소는 1과 자기 자신만 되는 거니까 약분이 다 된 상태죠. 근데 p는 q제곱의 약수니까 p는 1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서로소 1밖에 공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n제곱은 그냥 q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왜 이래 이거 q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가가 지금 얘로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서로소인 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쭉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연수 k에 대해서 1번 뭐래? q가 2k일 때 보는 거야. 자 q가 2k일 때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n제곱이 있을 거고요. 옆에는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그럼 왼쪽은 뭐가 있냐면 얘들아 당연히 2k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왜죠? 왜? 자 이게 지금 나가 될 거거든요. 자 이게 나가 되는 이유를 잘 보셔야 돼. 자 얘들아 q가 뭐래? 2k지. 그럼 봐봐. 이 생각할 수 있어. n제곱이 q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얘가 q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2k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2k 제곱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 두 번째는 q가 이제 뭐야? 2k 플러스 1이야. 그럼 다시 봐봐. 다시 뭔가 이 부등식을 계산할 때 n제곱이잖아. 그럼 n제곱이 아까 우리 앞에 가해서 q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내가 n제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그럼 q제곱 플러스 1이냐? q제곱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선 당연히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왜? 이 q제곱 2k 플러스 1보다 1 하나 더 많죠. 그리고 그럼 다가 뭐겠냐면 당연히 2k 플러스 몇? 2k 플러스 1이잖아. 그럼 그 다음 뭐겠어? 2k 플러스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다는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 뭔가 흐름상 이렇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밑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가를 FQ인가요? 가를 FQ라고 줬대요. 그럼 FQ니까 얘는 Q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나를 GK라고 한대요. 자, 그럼 나 찾아봐. 나 어딨어? 2K의 전체 제곱이죠. 그럼 4K 제곱을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다를 A라고 줬고요. 그때 A는 2가 되겠죠. 당연히 2K 플러스 1, 그럼 2K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문제 구하는 거 잘 보시면 이때 FA 더하기 G1이니까 자 A는 2잖아.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할 거니까 4 더하기 1에서 5가 나올 거고
1 대입하면 4가 대입돼서 답은 9가 답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 잘 봐봐. 증명 중에서 부등식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부등식을 조금 잘 보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문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조금 조건제시법을 조금 많이 썼어. 그치?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앞에서는 선생님 조건제시법이 나와도 뭔가 언급을 안 하고 간 건 그냥 앞에가 전부 다 x다라고 줬는데 이번엔 바 앞에 있는 것들이 x, y라고 준 걸 보아하니 얘네들은 뭔가 좌표를 의미하는 것 같아. 뭐 또는 순서상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볼 건데 왠지는 이유를 잘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은 뭐냐면 얘는 유리함수를 알려주고 있고 자, 얘 무슨 함수죠? 그렇죠. 뭔가 1차 함수에 대한 느낌이 있을 거죠. 뭐 정확히 1차 함수라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럼 유리함수와 저 직선에 대한 느낌으로 갖고 갈 거야. 그럼 볼게. 아, 그럼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볼 건데 그 둘의 교점, 곧 무슨 점? 교집합이니까 교점이 되겠죠. 아주 선생님 답을 다 얘기하고 있네. 다시 얘는 교점이 공집합이라는 건 몇 개?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 만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 그럼 만나지 않아? 그럼 둘이 어떻게 놓고? 갖다 놓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을 때리시면 되겠죠. 우리 늘 했던 거. 자, 만난다 안 만난다는 둘이 연립하시면 돼. 그럼 첫 번째 연립을 조금 해볼게. 따라서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2라는 친구와 a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일단 갖다 놓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자, x 플러스 2는 자, 전개 바로 해볼게. ax 제곱. 그래서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하면 x. 얘네들 곱하면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야. 그럼 따라서 ax 제곱, xx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 여기서 a 제곱 빼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2a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 우리 지금 이거 한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 뭐가 없어? 실근의 개수가 전혀 없겠지. 그럼 교점의 개수도 없겠다라는 거겠지. 됐어? 자, 그럼 얘는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 나오니까 정답은 11개입니다. 그럼 틀리는 거야. 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이런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우리 정의역을 잘 봐야 된다서 정의역이 얘들아 잘 봐. x가 1이 안 되잖아. 얘는 1이 다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무조건 뭐가 생긴다고 했지? 그렇죠. 수식적 오류가 생기니 제발 뭐 해봐라?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봐라. 됐어? 그럼 빠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유리함수를 일단 그려보면 x 점근선이 1이야. 됐어? x 점근선 1, y 점근선도 1이니까 뭐 1, 1을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됐어? 그리고 k를 구해볼게. 분모에 0되는 1을 대입했을 때 분자가 3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점근선 기준 1, 3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 직선이 중요한데 직선은 당연히 기울기와 점을 줄 거예요. 자, 근데 기울기가 a니까 난 아직 알 수가 없어. 그러면 한 점인 a가 뭐가 됐든 간에 0을 넣었을 때 0,1이 나오겠죠? 그럼 0,1은 내가 봐봐. x가 1이 여기 있지. 그럼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면서 1은 y는 1인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됐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그럼 안 만나려면 대충 그림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방금 계산한 걸 잘 볼게. a가 0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돼. 무조건 그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무조건 기울기는 음수라는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기울기 양수는 무조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봐봐. 쭉쭉쭉 가다가 자, 우리가 이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 아, 0,1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접할 수 있겠지. 그 접하는 게 마이너스 10이었던 거고요. 됐어? 근데 얘들아, 접하는 거까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쭉 내렸을 때 기울기가 엄청나게 빨리 내려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2인 게 보일 거야. A가. 기울기가. 자, 그럼 얘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잘 들어야 돼. 여기서 점점점 가까이 가잖아. 그럼 얘들아, 기울기가 뭐가 될 수도 있을 거냐면 0이 되면 어떻게 돼? 0이 되면 y는 1이지. 다시 기울기가 0이 되면 y는 1이야. 그럼 1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그러니까 뭐가 생겨? 수식적 오류가 생긴다고. 뭐가 된다고? 0도 가능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12부터 0까지 총 몇 개? 11개가 답이 된다라는 거지. 됐어?
내가 아까 여기서 11개라고 했죠, 앞에서. 11개가 아니고, 11개 맞죠? 얘는 11개가 아니죠. 그럼 12개가 되는 거죠. 뭐 쇼하고 있어. 12개. 내가 말 잘한 거고, 12개. 맞습니까? 0부터. 그래서 11개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아마 이걸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거야. 자, 근데 만약 그래프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도 가능해요. 잘 들어. 요거 우리 판별식, 아니, 요거 판별식 하기 전에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생각하자, 얘들아. 얘들아, 2차 방정식이라는 구조가 안 보이는 거야. A가 뭔지 모른다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은연중에 얘기해서 A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돼? 0, 0 들어가면 마3이 0이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교점 X가 만족하는 X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넣어도 A가 0이 됐을 때 마3이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때 X는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넣었을 때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A가 0이 된다까지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렇게 풀 땐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은 2차 때 할 거지. 그럼 이때는 당연히 어떤 기준이 들어갈 거냐면 A가 0이 아니라는 기준이 들어갈 거고. 근데 만약에 A가 0이었다면 마3은 0이니까 절대 말이 안 되겠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건 해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교점이 없다는 거겠지. 그래서 A가 0인 것까지 포함해 주셔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프, 수직적 오류가 조금 더 괜찮을 거니 요거를 그림을 어쨌든 그려봐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일단 전체 인원수만 한번 써봤어요. 45명이라고.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우리 국어를 수강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선생님 국어를 그냥 차례차례 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럼 얘가 22명이다 라고 주고 있고, 자, 그 다음 수학이니까 수학은 B로 한번 나볼까? 자, 그럼 NB는 몇 명? 26명. 그리고 마지막 영어까지 있네요. 자, C라고 설정해놓고 영어는 24명이다.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냥 국영수 이렇게 해서, 아니죠, 국수영 해서 A, B, C라고 한번 놓고 풀어봅시다. 자, 이때 세 과목을 모두 수강하는 학생이니까, 자, N에 뭐 A랑 B랑 C의 교집합이 몇 명이라고요? 5명이고요. 자, 어느 것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은 3명이니까 어느 것도 수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A도 안 듣고 B도 안 듣고 C도 안 듣는 거에 여집합이 되겠죠. 그게 몇 명? 총 3명이 되겠다.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2과목 이상 듣는 친구들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3개짜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구역을 나눠서 풀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구역을 나눈 다음에 처리를 해볼 건데요. 자, 그러면 총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안에다가 차근차근 한번 써볼 건데요. 첫 번째, 여기 그냥 차례차례 볼 거야. A, B, C, D, E, F고요. 자, 원래 여기를 G라고 쓰는 게 맞는데 우리 모두 다 듣는 학생이 몇 명이라고 했냐면 5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아무것도 안 듣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 몇 명? 3명이 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들아,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몇 명이냐면 45명에서 3명은 안 들은 총 42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볼 건데,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볼 건데,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들아, 전부 다 더할 거야.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O가 뭐냐면 42명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NA, NB, NC를 써 먹어야 되니까 쓰면 되겠죠. 자, A부터 볼게. A 더하기 B 더하기 O 더하기 F잖아. 그럼 쓰는 거야. 자, A 더하기 B 더하기 O 더하기 F가 22명이 되겠고요. 한 번 더 B도 써볼게.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O가 26명이 될 거야. 따라오고 있지, B. 자, C까지 한번 봅시다. C는 D 더하기 E 더하기 F 더하기 O가 C가 몇 명? 24명이니 얘네들을 다 연립해서 풀 건데, 자, 우리 오랜만에 푸는 거니까 한번 볼게. 오랜만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잘 보세요. A랑 C랑 E는 한 명씩,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들어. 한 개만 듣는 학생이고, 자, 다시 노란색 있네. 자, 파란색으로 볼게. B도 그렇고 D도 그렇고 F는 몇 번씩 듣는 친구들이냐면 2개씩 듣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럼 이 느낌을 갖고 가면서 풀어볼 건데, 잘 들으세요. 자, 그럼 얘들 싹 다 더해볼 건데, 잘 들어봐. 싹 더할 때 A가 몇 개인지 세볼까? A는 하나밖에 없을 거야. 어디 있어, A가?
없어. 자, A 하나. 두 번째, C도 볼까? C도 보면 여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 E도 여기 하나밖에 없을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잘 봐. BDF는 몇 개씩 듣는다고? 2개씩 들을 거야. 그럼 봐봐. B가 여기 하나 있나요? B랑 B가 어디 있어? 아, B가 2개. 못 찾았어요? B가 2개. 그 다음 한 번 더. 그 다음에 D도 2개 찾아볼까? D도 2개. 그 다음 마지막 F도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F도 2개 있을 거야. 됐어? 그러면 5는 몇 개 있냐면 3군데 다 있으니까 5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서 얘는 그냥 15라고 쓸 거야. 그게 싹 다 더한 얘네들이 더하면 50이고요. 그러면 72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질 거냐? 맨 위에 거랑 자꾸 보셔야 돼. 그럼 얘는 봐봐. A 더하기 C 더하기 E가 있을 거고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있을 거고 이 친구 5 넘어가니까 3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거든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친구 잠깐 넘겨서 계산했을 때 15를 빼니까 얘는 57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괜찮겠어? 그럼 봐봐. 얘들아. A 더하기 C 더하기 2 여기 그대로 있죠. A 더하기 C 더하기 2가 그대로 있고 그 다음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있는데 이 친구가 37이래. 그럼 얘네 둘을 뺐을 때 싹 사라지겠지. A, C, E도 사라지고 B, D, F가 하나씩 사라질 거야. 그러면 B 더하기 D 더하기 F가 57에서 30만큼 뺀 20만 남게 되겠지요. 괜찮아? 자, 근데 문제 구하는 거 볼까? 문제에서 2과목 이상 듣는 학생 수니까 당연히 여기가 의미가 되겠죠. 곧 뭐야? B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5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뭐만 잘 더해주시면 돼? 5만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25로 결정이 나겠다 해서 우리 저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 B랑 D랑 F, A랑 C랑 E가 몇 개씩 수강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는 몇 번씩 더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합 들어가는 친구들은 여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줬고요. 자, 그래서 fx가 역함수 존재한다는데 그 역함수를 g라고 했대. 그럼 자, 우리 역함수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어차피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역함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구하지 않고 어떤 성질로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다는 거는 무조건 무슨 대응이 있어야 돼? 그렇죠. 얘는 1대1 대응이 되셔야 돼. 자,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당연히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씩밖에 못 만나니까 그런 그림을 구성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A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찾긴 찾아야 돼. 자, 우리 무슨 함수죠 이거? 둘 다? 무리함수가 되니까 역함수가 뭐 2차 함수 정도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을 거야. 자, 근데 우리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봐봐. 얘 같은 경우에 시작점이 마이너스 2,A로 시작할 거고요. 자,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x 앞에가 음수고 y 앞에도 여기 루트 앞에가 음수니까 얘는 왼쪽 밑으로 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죠. 자, 밑에 것도 볼게. 자, 얘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2,2잖아. 그럼 마이너스 2,2에 얘는 플러스에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간 형태가 나오면서 완성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걸 무슨 별함수라고 이야기했냐면 구간별함수라고 이야기했죠. 왜? x가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이 다른 거니까. 그럼 생각을 해볼게. 자, x가 2예요.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은 자, 몰라. 마이너스 2,a니까 대략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노란색으로 갈게요. 자, 마이너스 2,a를 여기다 찍어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거야. 이 친구는 마이너스 2,a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시작점이 마이너스 2,2여서 얘를 올려게 그려야 되는데 자,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이거 계속 그리다 보면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친구는 여기서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 그림. 여기서 만나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 그러면 끊어지면 얘들 어떻게 돼? 중간에 공백이 생기니까 1대1 대응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근데 이 친구가 곧 그럼 시작점이 똑같을 거니까 마이너스 2,2라고 해서 선생님 이거는 연속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함수에서. 기억납니까? 자, 그럼 A는 기본적으로 그냥 2가 되면서 선생님이 얘를 그냥 2로 바꿔서 풀게요. 괜찮을까 여기까지?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둘 다 무리함수인 거 오케이. 그럼 나 이제 역함수를 직접 구할지 아닐지를 생각할 건데 얘들아, 직접 구하면 어때? 너무 빡세잖아. 그치? 왜? 그럼 둘 다 하고 y는 x의 칭해서 바꿀 건데 자, 기억해봅시다. 역함수 입장이랑 fx 입장을 잘 볼게. 얘들아, 지금 내가 얘 그린 건 fx예요.
그럼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했냐면 역함수 입장에서 얘가 4잖아. 4. 그러면 역함수는 에다가 4를 넣는다는 건 원래 함수가 뭐가 되는 애? 아, 원래 함수가 4가 되는 애를 찾고 또 원래 함수가 뭐가 되는 애를 찾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애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럼 굳이 역함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볼게. 얘들아, fx가 4라는 건 자, 여기 요 좌표가 2니까 어디서 만나냐면 4는 위에서 만날 거야. 그래서 그럼 여기에 나오는 x좌표가 이 친구 거고 다시 마이너스 2는 2보다 밑에 있을 거니까 요렇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가 만나는 걔, 요 친구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식 세우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자, 갑시다. 마무리하러. 자, 첫 번째. 요거 올라가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이니까 이 친구겠죠. 그럼 따라서 얘 이쪽으로 할게. 루트 3x 플러스 6 플러스 2라는 친구는 4라는 거고. 그럼 루트 3x 플러스 6은 누구예요? 2가 되겠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3x 플러스 6은 4니까 3x는 뭐?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따라서 뭐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겠지. 그게 누구야? G4라는 게 되겠죠.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씩 볼게요. 두 번째는 노란색 왼쪽 밑으로 가는 건 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랑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갑니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과 플러스 2 얘가 있죠. 이 친구랑 마이너스 2랑 만나는 교점을 찾을 거니까 자, 얘 넘깁시다. 그럼 4는 루트 넘기니까 루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야. 제곱합니다. 16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자 넘기시면 3x가 뭐죠?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럼 따라서 x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2가 나올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 g-2의 답은 요게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럼 둘을 뭐해?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4가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4가 뭐죠? 그렇죠. 답은 마이너스 8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이거 역함수 직접 구해도 돼요? 돼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죠. 원함수를 알고 있을 때는 그냥 역함수 입장에서는 얘는 y가 될 거잖아. y. 그래서 원래 함수랑 y랑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시는 게 훨씬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어차피 우리는 1대1 대응을 봐야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시고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자, 문제는 그거겠죠. 자, 집합 X의 개수니 곧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러면 이 조건에 따른 선택권만 잘 부여하시면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갑니다. 자, 첫 번째 가조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냐면 얘들아 X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건 그냥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의 원소로 구성하겠다. 그냥 그 뜻이에요. 자, A의 원소로만 구성하겠다라는 걸 갖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X의 무슨 개수? 그렇죠.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는 것. 원소가 그냥 2개 이상이다. 무조건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다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8의 배수다라고. 그럼 이거를 잘 보시면 되겠어. 자, 그럼 구성품을 좀 볼까요? A의 구성품은 2, 3, 4, 5, 8이에요. 생각해보자. 그럼 네 눈에 뭐가 보여? 그렇죠. 8이 보이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겠네. 자, 케이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8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케이스가 뭐죠? 8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자, 왜? 8의 배수가 되려면 당연히 8이 있어야 돼. 근데 8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가볼게. 자, 그럼 X를 먼저 구성을 좀 해봅시다. 자, X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8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게 있어도 어때? 상관이 없지. 왜? 8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곱해도 8의 배수가 올 거야. 그럼 자, 생각해보자. 자, 8이 있어. 그럼 8은 이제 선택권이 없을 거야, 처음에. 그럼 8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나는 2, 3, 4, 5에 대한 선택권이 있겠죠. 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럼 이게 몇 제곱? 4제곱이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자, 생각해보자. 안 들어가도 있겠지. 그러면 안 들어가면 8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 안 되니까 오케이? 너 안 들어가는 거 하나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빼줘야 되겠죠. 자, 이 하나가 뭐야? 이 모두가 뭐 하는 거? 안 들어가는 경우. 됐어요? 그럼 얘는 2의 4제곱 16이니까 15가지가 나오겠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 다음 케이스 두 번째는 8이 안 들어가. 그럼 이제 x를 구성할 때 8은 잠깐 버릴게요. 그럼 8을 버리시니까 그럼 나 안 들어가? 그럼 8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뭐랑 뭐가 필요하냐면 그렇죠. 2랑 4는 무조건 들어가 주셔야 되고 8은 저리 가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남은 것들 볼까? 2, 4를 마무리했으니까 난 이제 남은 건 3하고 5라는 원소밖에 안 남았어. 그럼 이제 질문해볼게.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이니까 이미 2랑 4로 2개는 만족을 했으니 이제부터 들어가다 안 들어가나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얘 선택권은 2의 제곱이 되겠죠. 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럼 총 몇 개야? 4가지가 나오니 여기선 그냥 4가지로 계산하시면 되고 케이스별로 나눴으니까 얘들을 합의 법칙 또 는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9가지가 나오겠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자꾸 얘들아 선택권을 잘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구성용품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케이스 분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됐죠?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은 우리 무리함수를 주고 있고요.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에, 자, 요거 밑줄이겠네. 뭐? 두 교점. 자, 잘 생각해보자. 자, fx랑 f 역함수가 당연히 교점이 몇 개 생기냐면 2개가 생긴다라고 이미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됐어? 그럼 자, 우리 한번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할 건데, 자, 가보자. 얘들아, 일단 시작점을 볼 거야. 시작점을 봤을 때 2분의 a,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쵸?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친구는 시작점이 2분의 a,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당연히 플러스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걸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2분의 a, 1이라는 시작점을 가지고 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야.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무슨 대칭을 할 거냐면 y는 x 대칭을 할 거니까 막 그리지 마시고 일단 그냥 그릴게 얘들아. 요렇게 그릴 거야. y는 x를 요렇게 그려주시면 당연히 역함수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 거냐면 요거에 그대로 대칭이 되면서 요렇게 완성이 됐겠죠. 괜찮아?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생겨요? 그렇죠. 2개 생기죠.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준 것 같아. 자, 근데 요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1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볼게. 그럼 이 파란색 부분 보여요? 여기 거리가 2루트 2라고 하는데 우리 뭘 많이 했어? 그렇죠. 우리 직선 때 많이 했었잖아. 뭘 많이 했었냐면 자, 기울기가 몇이야? 1인 직선이니까 우리 다시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서 내가 뭘 많이 써보라 그랬냐면 너네한테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잘 써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어. 아, 좀 뭔가 비율은 안 맞지만 자, 그럼 기울기가 1대1이지.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다시 요 길이 x의 좌표의 길이의 차가 2가 될 거고 y의 차도 2가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자,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요 생각할 수 있잖아.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을 때 2루트인 거지. 그럼 자, 생각해보자. 그럼 나는 루트 2x 빼기 a, 플러스 1이라는 친구와 역함수를 직접 구하면 2차가 될 거니 얘들아 2차랑 무리함수를 하면 어떻게 돼? 4차가 되니까 너무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이 두 교점은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원래 그냥 fx와 y는 x랑 만나도 되니까 그냥 내가 얘를 x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루트 2x 빼기 a는 x 빼기 1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풀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 자, 그럼 2x 빼기 a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결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다라고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무조건 근이 몇 개 나온다고 할까?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선생님 그냥 임의로 여기를 알파로 두고 여기를 베타라고 둬볼게. 그러면 이 x는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고 우리 2차 방정식 나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 한다고?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니까.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죠? 4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a 플러스 1인데 자, 우리 위에 그림에서 잠깐 갖고 오시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뭐냐면 베타에서 알파. 지금 선생님이 당연히 베타를 더 크게 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이죠. 베타에서 알파의 차이, 곧 그게 몇이야? 2가 되니까 그냥 여기서 베타 빼기 알파가 2라는 사실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니까 얘네들이 뭐만 하면 돼? 열림만 하시면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 건 두 교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는 보통 이렇게 직선이 있다면 잘 이용해 주시는 게 힌트가 되지 않을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네들이 연립할 거야. 둘이 더하는 게 빠르겠다. 그럼 알파가 없어지면서 2베타가 6이 나올 거지. 그럼 베타는 뭐다? 3이 나올 거고. 자, 베타가 3이면 알파는 1이니까 두 개의 곱은 3이 되겠죠. 그럼 곱이 3이 되니까 이 친구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뭐가 돼? 그냥 2로 결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줬으니까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그림에 맞게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역함수랑 직접 계산하면 너무 복잡하니 어차피 그림을 그렸을 때 y는 x 위에서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잘 챙겨가시고요. 우리는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은 집합 문제죠. 집합 문제 포함 관계까지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 자, A가 B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여기 안에 쏙 포함된다. 곧 명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각각의 진리집합부터 조금 구할 필요가 있겠으니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잠깐 우리 분석을 조금 해보시면 x 플러스 3도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2도 있을 거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따라서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됐으니까 자, 우리 절대값도 한번 포함할 수 있겠죠? 우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절대값이 a보다 작아. 그럼 어떻게 풀기로 했냐면 우리 양 사이드로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완성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a가 b 안에 쏙 포함되어야 되니까 우리 그림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럼 x라는 수직선이 있는데요. 자, 누가 더 커야 돼? 그렇죠. b가 훨씬 범위가 커야 되니까 b를 조금 크게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a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누구?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요거 그림을 완성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해볼까? 그럼 일단 당연히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큰 거니까 마이너스 a랑 마3 중엔 당연히 마3이 더 크고요. 동시에 2랑 a 중에서도 일단 a가 더 크고 뭐만 잘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렇죠. 등호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이 친구는 갖고 있고요. 이 친구는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둘이 붙어. 둘이 딱 똑같이 만났을 때 얘가 한 개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얘네들 동시에 이렇게 딱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안 갖고 있단 말이야. 아니, 얘 갖고 있어. 얘 안 갖고 있어. 그럼 둘이 같아봐. 그러면 범위가 똑같을 거야. 근데 얘가 한 개 더 많을 거 아니야. 마삼은 갖고 있고 얘는 안 갖고 있고. 등으로 붙이면 안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갖고 있고 안 갖고 있어. 둘이 붙었을 때 얘가 한 개 더 많을 테니까 등으로 붙이시면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뭐보다 크고 3보다 크고 A는 2보다 크다의 공통범위니까 따라서 A는 뭐보다 크다? 3보다 크다라는 게 나올겠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3보다 큰 자연수 하나는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처리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냥 등호의 유무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 쓴 건 얘들아 이거 좀 해석이 좀 필요해서 가는 겁니다. 갑니다. 자, 우리 둘리랑 짱구를 선택한 학생 중 남학생 150명과 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대요. 자, 한번 해볼게. 일단 얘들아 둘리라는 캐릭터가 있고 짱구라는 캐릭터도 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거 이거야. 얘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 자, 근데 남자는 총 150명이 있을 거고요. 여자는 120명이 있다라고 지금 설정을 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때 가나를 기반으로 둘리와 짱구 캐릭터를 모두 선택한 여학생이에요. 자, 이게 되게 뭔가 많죠? 그냥 갑니다. 하나씩 해결을 좀 해볼게요. 자, 가는 봐봐. 둘리를 선택한 학생 수와 짱구를 선택한 학생 수의 합은 315명이래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설명이지. 얘들아, 짱구랑 둘리를 쓰고 싶지 않으니까 둘리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A라고 놓을게요. 짱구를 머리가 B로 둘게. 그럼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A랑 B를 합쳤더니 315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 안 된다고요. 자, 얘들아, 또는이 아니잖아. 둘리를 선택한 학생 수와 짱구를 선택한 학생 수가 315명이라는 건 이거지. NA 플러스 NB가 315명이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얘들아, 지금 총 몇 명 있는지 볼게. 학생 수의 합이 일단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남자 여자 합쳐볼까요? 몇 명 있죠? 270명이나 있죠.
근데 315명이래. 넘었어 안 넘었어? 넘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게. 얘들아, 짱구랑 둘리를 좋아했을 때 A라는 이런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미 넘어갔다는 건 중복돼서 셌다라는 소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둘이 빼볼게. 얘들아, 270명이야. 그럼 30에 15를 더하니까 중복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45명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둘리와 짱구 캐릭터 중 하나만 선택한 남학생의 수는, 자, 이제 여기서 또 슬슬 어려워지고 있어. 다시 얘들아, 둘 중 하나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한 남학생의 수. 자, 그럼 이제부터 남학생을 선생님이 A라고 볼게. 그 다음에 여학생을 B라고 볼 거야. 스몰 B. 자, 갑니다. 둘리와 짱구 캐릭터 중, 그러니까 여기 순수한 A와 순수한 B에서 남학생의 수는 요 순수한 A와 순수한 B의 여학생 수의 2분의 3배다. 자, 다시 읽어. 얘의 2분의 3배야. 그럼 A는 2분의 3B가 되겠네요. 라는 식을 구할 수 있을까?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남학생의 수는 여학생의 2분의 3배. 괜찮아? 됐어? 자, 그때 이 학생 중 둘리와 짱구 캐릭터를 모두 선택한 여학생의 수를 구할 거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문자가 좀 많긴 해. 자, 볼게. 얘들아, 여기 45명이 들어갔어.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선택한 애들 있지? 지금 봐봐. 지금 남은 애들 볼게요. 270명이거든요, 원래. 총 270명인데 내가 지금 45명을 저 안에다 밀어 넣어버렸어. 그럼 남는 학생은 225명이 될 거야. 자, 어디 225명이냐면 여기 둘리만 좋아하거나 짱구만 좋아하는 학생들을 합쳐서 총 225명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게 남녀를 봤을 때 남자, 어디에 있는 남자? 아, 주황색에 색칠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 주황색에 색칠된 여자를 A, B로 놨어. 그럼 얘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그렇죠. 225명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 어디만 보는 거야? 주황색 색칠된 부분만 보고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A가 뭐야? 2분의 3B죠. 그럼 A 대신에 2분의 3B를 대입해. 그럼 2분의 3B 더하기 B니까 2분의 5B가 되겠죠. 그게 225가 되니까 B라는 친구는 몇 명이 올 거냐면, 자, 5분의 1을 곱하니까 4분의 45 곱하기 2니까 90명이 될 거야. 오케이, 그럼 뭔 말이야? 아, 여자가 90명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남자도 한번 구해보긴 할게. 그럼 남자는 뭐냐면 B에다 90을 넣을 거니까 얘는 135명이 될 거야. 남자는. 자, 생각해보자. 얘들아, 지금 보시면 남자가 90명이 있어. 아니지, 남자 135명 있고 여자가 90명 있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여학생의 수야. 어디에 여학생의 수? 요 45명 중에 여학생이 몇 명인지 고르고 싶은 거야. 자, 갑니다. 지금 주황색 부근에서 여자가 90명이죠. 괜찮아요? 여자가 90명이야. 근데 여자 몇 명이야? 120명이야, 총. 그럼 얘들아, 여기 90명이 있다는 건 나머지 여기 몇 명 있다고? 아, 30명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둘 다 좋아하는 학생은 30명이다. 그래서 답은 30입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럼 남자는 몇 명에서? 그렇죠. 15명이 공통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총 합쳤을 때 전부 다 45도 만족이 되고 전체 인원수도 만족을 하니까 선생님 아마 여기서 너네가 잘 못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 됐어? 그래서 요것도 조금 구분해서 풀어가는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무리 함수를 하나 주고 있고요. 하나 좀 체크해 봅시다. 자, 이 친구가 그냥 2,0이라는 시작점을 가지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함수 fx의 위에 점 a라는 거 하나 주고 있고, 그때 역함수 위에 있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그냥 완벽히 y는 x 대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한번 좀 이어주시고 90도 정도 그려주시고, 그리고 중점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대칭이니까. 자, 그때 y는 x 위에 두 점 CD에 대하여 AD, BC가 지금 요 네모가 뭐가 돼야 된대? 정사각형이 되도록 한대요. 그럼 정사각형이 되도록 할 때 뭘 구하래? 정사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갑니다. 얘들아, 그럼 잘 생각해 볼게. 지금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우리 어쨌든 넓이를 구할 거니 좌표화를 시킬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얘들아,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이 생각부터 해볼까?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야. 됐어? 그럼 이
네 변의 길이에 따라서 뭐가 바뀌냐면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바뀔 거야. 그래서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뭐 할수록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변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럼 얘들아 잘 봐. 어쨌든 A에서 B까지 거리가 대각선이잖아. 그럼 얘가 제일 짧으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수도 없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한 3번 정도 푼 것 같아요. 자, 나한테 기울기 y는 x라는 점을 직선을 왜 줬는지 볼게. 그럼 볼게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얘랑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뭐 한 점이 있겠냐면 접하는 점이 있을 거야.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접하는 점이 있겠죠. 대칭으로 시켰으니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접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눈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뭔가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들 보여?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들 보면 제일 짧을 때가 뭐냐면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접하고 어떤 직선을 그었을 때 접했을 때 가장 짧게 되겠죠. 그럼 점점 어때져? 생각해봐. 멀어지겠지. 그러니까 가장 볼록 튀어나온 곳. 그러니까 뭐 할 때? 접할 때가 된다. 라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따라서 저 파란색 직선을 몰라.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 플러스 k라고 놓든 뭐 a라고 놓든 절편을 날 수가 없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볼게.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우리 변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대각선의 길이만 알아도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왜? 1대 1대 루트 2 상황인 거니까 대각선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아, 그럼 무슨 문제야? 이거죠. 그냥 루트 x 빼기 2라는 친구와 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뭐 한다? 그렇지, 접한다. 곧 교점이 한 개가 나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양면 제곱하시니까 x 빼기 2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얘는 x제곱 플러스 2k 빼기 1에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가 0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우리 교점이 한 개니까 무슨 식 써야 돼? 판별식을 쓸 수밖에 없겠죠. 자, 거의 마무리니까 가볼게. 판별식. 얘는 2k 빼기 1의 전체 제곱 빼기 4 곱하기 k제곱 플러스 2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올 수 있을까 여기까지? 자, 그럼 얘는 계산해볼게. 얘는 4k제곱 빼기 4k 플러스 1에서 뺄 거야. 뭐를? 4k제곱 플러스 8을 뺄 거니 4k제곱 4k제곱 날라가고요. 그럼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이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7이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끝났죠? 자,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이 주황색 칠한 거 보여? 대각선의 절반?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y는 x랑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 요거랑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니까 다시 올게요. 다시 y는 x라는 친구와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아까 이거 얘네들의 평행한 두 직선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니까 거리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 되죠. 얘들아 이거 그냥 한 점 잡아버려. 0,0이야. 아니면 여기 잡아도 돼요. 그냥 얘가 0, 마이너스 4분의 7 잡아도 돼. 그럼 얘는 x 빼기 y가 0이니 자 거리 d 해볼게. 거리 d는 루트 2분의죠. 1. 자 0 대입해서 넣게 된다면 4루트 7이 나오면서 얘는 4루트 2분의 7이라는 거리가 나올 거고 이 거리는 요 친구를 의미하겠죠. 그럼 이걸 몇 배 때려야 돼? 그렇죠. 2배를 때려야 대각선이 나오겠죠. 자 그럼 대각선은 2배 때릴 거니까 2 루트 2분의 7이 나오면서 이 친구는 4분의 7 루트 2가 나오겠다가 끝이 되겠지. 괜찮아? 자 다시 얘들아 여기잖아. 이 대각선이 루트 2 비율이야. 그럼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1 비율이 나오니까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뭐야? 4분의 7이 나오겠다. 왜? 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답 나왔죠? 넓이의 최소값은 뭐다? 얘를 제곱한 16분의 49가 나오겠다.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봐봐. 이 넓이의 최소값 볼 때 얘들아 이렇게 접하는 게 꽤나 자주 나올 거니까 접하는 경우를 잘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비율러서 잘 풀어 가시는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죠. 자 고생 많았고 갑니다. 마무리까지 열심히 합시다. 자 자연수 AB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P랑 Q랑 R이랑 줬는데요. 자 맨 밑에가 좀 중요한 것 같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주어를 보기로 했죠. 자, P가 충분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렇죠. 준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P가 Q한테 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필요 조건이잖아. R이 필요하다고.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 그렇죠. P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럼 P도 마찬가지 R한테 들어갈 거야. 됐어요? 그럼 포함 관계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P는 3밖에 없는데 그럼 3은 무조건 Q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 중 하나가, 이 셋 중에 하나가 뭐라고? 3이 돼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한 개가 무조건 3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차근차근 케이스 분류부터 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케이스 분류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뭐냐? A가 3일 때. A가 3일 때죠.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A제곱 플러스 2가 3일 때. 자, 마무리. 케이스 3. 세 번째는 뭐냐? A, B 플러스 B가 3일 때를 보면서 밑에를 따져가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A가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번 P부터 써볼게요. 얘들아, 이거 빠르게 써봐야 돼. 자, P는 3이니까 냅두시고 Q라는 게 이렇게 완성될 거야.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니 이거? 9, 11이 되겠죠. 그 다음 몰라. 그 다음 3B 플러스 B니까 4B가 나올 거야. 자, 뭐 여기 3 들어갔으니까 따로 문제 될 건 없고요. 얘만 보시면 되겠죠. P가 R한테 들어가는 3이 되는 거. 자, 그럼 R 볼게요. R은 A가 3이니까 3B 제곱에 그리고 B 이렇게 하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쪼개야 될 것 같아. 자, 일단 Q는 만족이 끝났어. 3 하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솔직히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럼 밑에 없는 잖아. 그럼 또 다시 얘가 3이거나 또는 얘가 3이어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세트 3,3이라는 게 나올 거야. 3,3. A가 3일 때 B가 3일 수도 있는 거겠죠. 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A가 3이면 3B제곱이 3이잖아. 그럼 B제곱은 1이죠. 그럼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요 두 개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쭉쭉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얘들 이건 뭐야? 그냥 계속 생각해 보면서 풀면 되겠죠. 자, 갑니다.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 Q를 솔직히 이제도 볼 필요가 없긴 해. 왜? 얘들아, A제곱이 1 되는 거지. 2가 넘어갔으니까. 그럼 A가 뭐야? 자연수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럼 이 말 뜻은 그냥 A가 1이 된다는 뜻이니까 뭐 대입해보면 1, 3, 그다음 뭐 2, B 이렇게 될 건데 솔직히 뭐 얘들은 궁금하진 않은 것 같아. 이미 Q에서 3이 만족이 됐으니까 그냥 쭉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럼 이제 R 구성을 해볼 건데 자, A가 1이니까 대입했을 때 B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 B가 있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무조건 R에도 누가 있어야 돼? 3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3이 되든 간에 또는 이 친구가 3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A, B는 자꾸 무슨 수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연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A가 1이면 B제곱이 3 되려면 B는 자연수가 될 수 없겠죠? 무리수, 뿔마 루트 3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탈락일 거고 탈락. 그럼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1,3 이렇게까지 계산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번에 마찬가지야. AB 더하기 B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가볼게. 이 친구 Q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얘는 A랑 B를 고를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A제곱 플러스 2고요. AB 플러스 B가 3이니까 그냥 3 써주시면 돼.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A랑 A제곱 더하기 2가 궁금하진 않아.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3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3 만족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충분 조건은 만족하고 있으니 밑에 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마찬가지 AB 제곱이랑 B가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 이 둘 중에 하나가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 좀 해봅시다. 얘가 3이거나 얘가 3이 돼야 돼. 그럼 뭐가 좀 더 쉬워 보여? B가 3일 때 쉬워 보이지? 잘 봐봐. B가 3이야. 자, 도와주세요. B가 3이야. 그럼 얘가 3이고 얘가 3A야. 괜찮아? 그러면 얘가 3, 3 완족했죠? 그럼 A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겠지. 근데 무슨 수? 자연수. 그럼 A가 0이 될 수 없겠죠. 그럼 얘 탈락. 괜찮겠어? 자, 갑니다. 이번에 A, B 제곱. 이게 조금 어려워. 자, 이거 별표나 치고 한번 가볼게. 얘들아, 지금 보시면 내가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겠지. 힘들잖아? B로 묶어. 이렇게 볼 수 있겠어? B 곱하기 A 플러스 1. 근데 3이 돼야 되는데 B가 자연수고 A도 자연수야.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얘는 어떤 소인수 분해의 순서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그럼 봐봐. 얘가 1이 될 수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또는 3 또는 1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 B가 1이야.
자, 만약에 B가 1이고 A가 2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한 세트. 그 다음에 B가 3이야. 근데 잘 봐. 우리 아까 B 3인 거 했어 안 했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쟤는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 B가 3일 때 아까 여기서 안 됐었지? 그럼 너 탈락.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한 번만 다시 조사하면 되겠네. 그럼 B가 1이네. 됐어? 자, B가 1이고 A가 2니까 3 딱 나왔어요. 그럼 여기 만족하겠지? 자, 갑니다. 얘 봐봐. 너 봐. 1제곱인 1. 2 넣으면 R은 2가 나올 거고 B는 1이 나오면서 여기 안에 누가 없어? 3이 없으니까 얘도 탈락이 되겠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순서상은 총 3개니까 얘네들의 합의 전부를 구할 거니 이 친구 합하면 6, 이 친구 합하면 4. 이 친구 합하면 4니까 다 더했을 때 정답은 14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모든 A 더하기 B의 합을 구하려는데 선생님 여기 4, 4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돼. 순서상이기 때문에 A랑 B가 다르잖아. A랑 B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 풀 때는 봐봐. 선생님 어떻게 풀고 있냐면 케이스를 먼저 나눈 다음에 하나씩 처리하고 있죠. 자꾸 해봐야 돼. 해봐야 이것도 빨리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이제 16회도 이렇게 마무리 해봤는데요. 와, 이번 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복습을 계속 하셔야 돼. 왜냐면 선생님의 역할은 하나예요. 너네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는 역할도 있고 낯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조금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성적이 안 나와서 막 우울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야죠. 우리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면 선생님이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뇌지컬이라고 그러죠. 뇌지컬. 그러니까 피지컬을 조금 올려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배운 대로 잘 풀어내시고 낯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잘 보면서 복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다시 15회 때도 열심히 해서 점수를 조금 더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오답 열심히 하시고 시험 잘 보도록 합시다. 안녕.